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한 달여 만에 오늘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왜 최재형이어만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원장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를 결심했는지, 출마 선언문의 가장 앞부분에 최 전 원장은 이 설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훈 의원님. 네. 출사표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없었다. 최 전 원장의 오늘 목소리였습니다. 사퇴한 지가 38일 되고 이제 지난 15일에 지난달이죠. 국민의힘에 입당하긴 했지만 최재형의 정치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한 거죠. 국민들 앞에서 내가 왜 정치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걸 밝혔기 때문에 오늘이 진정한 일일이라고 봐야 되고, 왜 감사원장 그만두고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그만두고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 금방 얘기했지만 뭐 무너져가는 나라를 두고 볼 수 없었다. 법치를 세우겠다. 나름의 논리를 세웠고, 예. 뭘 하려는 거냐. 뭐 기본적인 그 얘기도 했지만 연금 개혁이라든지 교육 개혁, 그다음에 탈원전을 되돌리고 일자리 문제, 그런 좀 구체적인 얘기도 하고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그걸 왜 꼭 그 최재형이 해야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과거 정치적 갈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통합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그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국민이 이 지금 오늘 그 출마 선언식을 보고 60점 밑으로 준다면은 아마 동력을 이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80점 위를 준다면은 굉장히 동력을 받고 탄력을 받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85점을 줬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최정 캠프에 전화해서 당신들은 몇 점 주느냐 물었더니 90점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주겠어요. 예.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할 때 기조연설의 카리스마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일문일답은 조리 있게 잘했어요. 감사원장으로서 국정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예. 답변은 잘했는데 임기응변은 조금 부족했어요.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83점 주겠습니다. 예. 100점 만점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김근식 교수님. 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원장직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비난은 감수하고서라도 대선 출마하겠다. 뭐 이걸 좀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주목했던 이제 출마 선언의 핵심이 감사원장직을 버리고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이 되고 납득이 되겠느냐의 문제였는데, 제가 오늘 출마 선언문 전문을 들어보면서 느꼈던 건 전공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구차하게 자주 뭐 설명을 해서 이래저래 해서 뭐 변명을 하기보다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방치할 수 없는 의무 때문에 나왔다라고 그냥 간단히 전공법으로 그냥 정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된 임기를 6개월 남기고 나왔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으로서 그 문재인 여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주자가 나왔던 걸 설명하려면 몇 가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최재형 원장의 전략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공법으로 내가 국민의 한 사람인데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내가 방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로 그냥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동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의 국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책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 끝에 나왔던 자기만의 어떤 전공법으로 이 감사원장 조기 사퇴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내고 그리고 최재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고쳐야 될 지점들을 몇 가지 정책적 아젠다를 가지고 설명을 해냈고 제가 오늘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미래와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청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청년들의 좌절과 청년들의 희망이 지금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될지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좀 비교해서 차별화해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은 과거에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탄압받으면서 컸던 반문의 상징이었잖아요. 정치적 자산이. 최재형 원장은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인 편가르기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차별화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최재형 원장이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고는 있는데 지금 이동훈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닥쳐올 정치적 위기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넘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봤던 저희가 최 전 원장의 메시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을 봤다. 청와대가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권력의 단맛에 취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 이 정도 메시지는 오히려 반 문재인 메시지로서는 윤 전 총장보다 더 센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은 구체적인 거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본 분이에요. 잘 보세요. 당시에 그 탈원전 감사에서 나왔던 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그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거의 조작에 가까운 일을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때 놀랬던 게 뭐였냐면 감사를 할 때 이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세상에 자료를 다 삭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할 때 공무원들의 저항이 심한 걸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사건을 하면서 보았을 때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정말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가장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심을 하지 않았나. 아, 내가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 정상적이지 못한 이거를 그 정상적인 단계로 다시 바꿔놔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최재형 전 원장이 감사원장을 그만둔 결정적 계기는 바로 월성 원전 감사였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최 전 원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 말을 했는데요. 사실 감사원장 재직 시절에 최 전 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맹공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원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대선 불복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예,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 전 원장입니다.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확실히 삼고 이걸 계기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탈원전 정책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점적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연동돼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본인이 소위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될 중대한 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뭐 본인대로는 그러겠죠. 문재인 정부에 반대한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가? 성립되는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장밋빛 청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구체성과 현실성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친기업, 반노동 이 정책들을 정확히 드러내신 건데 저는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얘기하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인가라는 것들도 좀 고민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문일답 같은 경우도 대답을 잘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새로 입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여의도 문법을 습득하는 것이 좀 더디다거나 준비가 안 됐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철학과 내용들을 가지고 면밀하게 대중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말씀하신 거는 결론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시는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 내용, 정책, 메시지 비판 분석들을 네 분이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최재형 전 원장의 대선 출정식에선 꽤 독특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저 목소리 최재형 전 원장의 실제 육성입니다. 본인이 직접 애국가를 불렀어요. 일부 댓글에서는 정치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애국가 부르는 건 처음 본다고 하는데 이도원 의원님, 최 전 원장 가문이 원래 군대, 명망가 이런 거 소문이 많이 났고 실제로 가족 모임 때는 4절까지 애국가를 완창하는 게 집안 정통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애국심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아마 최영섭, 최재형 일가는 아마 우리나라 어느 지방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주 만나지만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 때 일가가 모이는데 한 40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전부 국민 의례를 합니다. 애국가도 4절까지 부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아까 처음 볼 때는 최재형 원장이 직접 부르는 건지 몰랐는데 직접 부른 거군요. 자연스럽게 불렀던 것 같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게 특이한 행사가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으로 최재형 집안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최재형 일가가 이제 일본을 가족 몇 명이서 여행을 했는데 도쿄 시내에서 저녁 먹고 술 한잔 마시다가 건배로 여기 동경이니까 대한민국 만세 한번 부르자 해서 대한민국 만세하고 건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던 제일교포 학생이 이런 분들 처음 보고 제가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찾아오기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애국심이라든지 국민, 국가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최 원장이 정치를 결심한 배경 중에 하나는 어떤 저런 국가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애국심도 있다. 주변에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오늘 마침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다른 후보분들과 비교할 때 외교안보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북, 일본, 중국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리 없이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사퇴 이후, 감사원장 사퇴 이후 사실 오늘까지 대선 출마 선언까지요. 꽤 전광석화 같았습니다. 행보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감사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래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모바일로 한번 해보죠. 입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6월 28일에 감사원장직을 던졌고 오늘 8월 4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여러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 이런 속도전, 한 달 조금 넘은 이 행보들, 이런 것들이 최 전 원장에게 일단 주목도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늦게 시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 당내에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대선을 준비했던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앞서가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사실은 오랫동안 대선 주자급으로 일단 거론이 됐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늦게 출발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늦게 출발한 사람이 가장 먼저 추격해서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은 뭐냐면 속도를 내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장 사퇴 결심하고 입당하고 오늘 대선 출마까지 사실은 거의 한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면 좌구우면하거나 굉장히 뭐 이런저런 간을 보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심하면 바로 간다라고 하는 아마 나름대로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애국가 선창한 게 나왔습니다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집안의 가통이고 또 개인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원장은 평생을 애국심으로 살아왔던 거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제 그런 분이 생각하는 것은 좌구우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걸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결심해서 가는 거고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국심이 바로 직진 정치와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 윤석열 총장과 좀 차별화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까지 고민하면서 표를 확산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원장은 중도층에 대한 고민은 아직은 일단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동의하는 보수 유권자층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먼저 국민의힘의 고정적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해서 그 표를 좀 가져오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중도층까지 확산하는 그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 중도층까지 데려와서 표를 좀 압도적으로 가져오려는 것 같아서 아마도 최재형 원장의 직진 정치는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최 전 원장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다소 주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이 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최 전 원장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못하러 나왔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 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저희 살아온 삶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도자에 대한 요구를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무용 의원님.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갈등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게 지금 윤 전 총장보다 본인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아니,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이명박 대통령과 그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보수 지지층의 눈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사실은 저렇게 애둘러서 좀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 나는 과거의 그 일로부터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훨씬 더 강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웃음이 좀 나온, 약간 웃음이 나온 게 뭐냐면, 군인 가족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아버지가 육군대위셨는데, 아하. 저기 참전 용사셨거든요, 예. 월남전.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애국가 사절이요, 그걸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우지 못하면 막 혼내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최재형 원장 그 가족 행사에 예. 애국가를 부르고 그러셨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인 가족들은 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예. 그건 강점인 것 같아요. 애국심은 그냥 몸에 이제 체득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훨씬 강점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